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약했지만 테슬라는 강했어요. 테슬라가 3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더 앞날이 밝아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하원에서 자율주행법이 공식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에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트럭 올해부터 대량 양산이 시작될 건데요. 메가차저가 무려 63곳이나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일장 다우지수는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었지만 나스닥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S&P 500은 나스닥 지수에 좀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장이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간 오늘 저녁 10시 반에 있을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최근 반등한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 아직까진 괜찮은 모습이죠. 하지만 금일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어느 정도 다우지수에도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금일 나스닥의 하락은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최근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큰 반등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주가가 170불대에서 190불대 이상까지 올랐었으니까 거의 10% 이상의 반등세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단기 고가권에서 차익 실현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오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이라든지 최근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마이크론도 하락을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다 약했어요. 현재 주식시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가 약하면 나스닥도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고용보고서 중요한 매크로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PI 지수까지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 화요일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측치가 6만 6천 건으로서 이전이었던 작년 12월 달보다 그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전반적으로 최근 5년 비농업 고용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일단 AI 기술 대두에 따라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확률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금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와 CPI 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률이 바뀔 수 있겠지만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느 정도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늘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약했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1.8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면 3일 연속 큰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난 약 한 390불대가 단기 저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90불을 깨고 내려가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신호가 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고요. 하락 추세선 지금 상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약 한 440불대 정도를 뚫어내서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나 테슬라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담보할 강력한 호재들이 조만간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상반기 호재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솔직히 중국과 유럽 FSD 완전 승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는 거의 확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좀 더 견고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이 중에 확정적인 소식이 세미트론 양산 소식이었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고요. 공장의 설비도 다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의 파이널 디자인도 이렇게 일자형 헤드램프로 바뀐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때문에 처음에는 마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미트럭은 미국 물류 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보적인 위치로 마진율을 30%대까지는 끌어올릴 거예요. 배당 6천만 원 정도의 마진이 생기고
5만 대 가까이 연간 생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간 3조 원의 수익이 나오고 이는 테슬라 연간 수익의 연간 순수익의 많게는 35%, 적게는 14% 정도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꿀단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 판매에 힘을 보태줄 소식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친환경 사업에 있어서 진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친환경 트럭에 대해서 바우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트럭을 구매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당 최대 12만 불에서 15만 불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세미트럭 가격의 50%에서 70% 정도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5억 5천만 불 정도 캘리포니아가 예산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이 중 1억 6,500만 달러 이상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2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미트럭 런칭 이후에 이렇게 바우처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의 구매 가격이 낮아지겠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역시 세미트럭을 램프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 세미트럭 보급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미 전용 메가 차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전역에 이렇게 63곳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가 차저의 최대 충전 속도는 1.2메가와트, 킬로와트로 바꾸면 1200킬로와트인데요. 보통 슈퍼차저 가장 빠른 게 300킬로와트 정도가 되는데 1200킬로와트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빠른 슈퍼차저보다도 4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 거의 한 80% 가까운 배터리를 차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미트럭이 선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 물류체계의 혁신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디젤 트럭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요. 따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크게 없어요.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차량 성능 자체도 디젤 트럭에 비해 월등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이 자율주행에 따라서 이 트럭 기사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물류체계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미트럭이 줄을 지어서 10대 20대씩 다니는 모습을 미국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도어 투 도어로 이동하는 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럭 기사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1억 5천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세미트럭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확정적인 소식은 역시나 사이버캡 양산 소식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올해 4월 달부터 사이버캡이 양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가 30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건 이 사이버캡의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금일 확인해 보니까 사이버캡 테스트 차량이 25대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주요 6개 지역에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고 사이버캡 생산지라고 볼 수 있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는 19대나 돌아다니면서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이 추적 앱을 통해서 산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이버캡이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이버캡이 훨씬 더 원활하게 생산이 되고 보급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어요. 최근에 청문회도 했었는데요. 바로 법안이 통과가 된 모습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당적 법안이 되겠죠. 이 자율주행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어요. 찬성 12표, 반대 11표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법안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안 이름은 셀프 드라이브 액트네요. 이 법안 통과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하원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첫 단추를 꿰맸기 때문에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법안이 완전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테슬라는 쉴 새 없이 이 사이버캡을 미국 전역에 보급을 시킬 거예요. 일단 현재 미국 주별로 자율주행 법률이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법이 승인이 되면 주별 자율주행 법안을 더 이상 채택할 수가 없고요. 연방정부 자율주행법이 우선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조업체는 핸들과 패들이 없이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 즉 사이버캡과 같은 차량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보급시킬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사이버캡 양산과 실제 도로주행이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뭔가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이 법안이 계속해서 상원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아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네트워크,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훨씬 더 과속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당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없었던 이유는 역시나 중국과의 경쟁 때문이죠. 이 미국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렇게 초당적으로 그리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법이 나와야지만 중국과 펼치고 있는 AI, 특히 피지컬 AI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이버캡이 4월부터 생산이 될 건데 지금 좋은 보급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캡이 미국 시장에 만 대라도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은 대중교통의 개인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버캡이 대규모로 보급이 되면 버스라든지 기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버스라든지 기차와 같은 전철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죠. 많은 사람과 공간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는 달라요. 로보택시는 완벽한 개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도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탄다라든지 연인과 친구와 그리고 가족과 함께 탑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비용이라고 치면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해지면 당연히 로보택시만 타려고 하겠죠. 어마무시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난 테슬라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세대 로드스터, 그러니까 스포츠카죠. 운전의 재미를 위해 태어난 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스포츠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율주행차만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모델 SX도 단종을 시키고 옵티머스 라인으로 바꿔버렸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어요. 차를 판매하기보다는 전부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로 돌려서 그 구독료 수입을 받아가겠다. 더 이상 운전하는 세상은 없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테슬라는 지금 나아가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 역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나중에 자동차가 잘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자율주행차가 되면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비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험료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 역시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 사고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데 자율주행차는 실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우주 개발로 테슬라 역시 나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스페이스 X와의 합병을 통해서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AI마저 승기를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달의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모든 기술이 합쳐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까지 가는 이동 수단은 스페이스X가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보링 컴퍼니라든지 테슬라가 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자급자족 도시의 노동력과 에너지는 테슬라가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급자족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달에는 굉장히 많은 실리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실리콘을 채굴 해서 태양광과 방열판, 즉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AI 칩은 지구에서 생산해서 수송을 시킨다라고 해요. AI 칩은 워낙 가볍고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송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달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될 인공위성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AI 위성을 매스 드라이버로 초속 2.5km/s로 쏘아 보내면 지구 궤도상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 투자를 하는 이유가 지금 당분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어려운 투자이긴 하지만 상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었죠. 주식을 살 때 거의 평생 보유할 주식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평생 보유해야 될 주식이 단 하나 있다라고 보면은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